안녕하십니까. 수학을 알려주는 프로그래머 서정영입니다. 오늘은 수학 단원의 마지막 장인 적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적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미분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개념이 적분입니다. 이후 미분과 적분은 수학뿐 아니라 공학이나 경제학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분이 함수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계산 과정이라면 적분은 함수의 면적을 계산하는 학문입니다. 사실 적분이라는 개념은 뉴턴이나 라이프니츠 같은 천재적인 학자들이 순간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도형의 내부 넓이를 구하려던 소박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적분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이집트 시대에도 소유한 땅의 넓이와 수확량을 예측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 다양한 계산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땅의 모양이 다행히 사각형이라면 밑변과 높이를 곱해서 넓이를 쉽게 구하겠지만 여러 가지 모양의 다각형, 타원형 또는 곡선 모양의 땅이 있으니 정확한 넓이를 구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약 2500년 전 그리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곡선과 타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을 고안해서 사용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구적법을 이용해 원과 구의 면적과 부피를 지금의 적분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했습니다. 데카르트가 제시한 좌표와 그래프의 개념에서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미적분학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적분이라는 개념이 체계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수학자 리만의 공로가 컸습니다. 적분은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난 개념이지만 학문으로서는 비교적 최근에 정립되어 꾸준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곡선 모양의 땅의 면적을 구해보면서 적분의 원리에 다가가겠습니다. 곡선 모양의 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면적을 알아야 여기에 따른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고 정확하게 면적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면적을 구하기 가장 쉬운 도형은 사각형이라는 것입니다. 곡선 안에 사각형을 넣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고 나머지 공간의 면적을 더해주면 곡선의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쉬워 보이는데 사각형을 집어넣고 나니 빈 곳이 꽤 되는군요. 그러면 공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사각형을 가능한 잘게 여러 개로 쪼개어 곡선 안에 넣으면 공간이 적어집니다. 잘게 쪼갠다는 것은 미분의 개념이고 이렇게 잘게 쪼갠 조각들을 모은다는 개념이 적분입니다. 가능한 한 잘게 나눌수록 공간이 작아지고 정확하게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함수 y는 fx의 a지점과 b지점 간의 면적은 5.92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는 면적에 7개로 나눈 사각형을 넣었더니 사각형의 면적의 합이 5.33이 됐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사각형을 보다 잘게 쪼개어 30개로 나누어 넣었더니 공간이 많이 줄어서 사각형의 면적의 합은 5.79로 실제 그래프 면적에 근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적분을 표시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적분 기호는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만든 인테그랄을 사용하고 인테그랄이라고 읽습니다. 잘게 나눈 조각을 모은다는 의미의 썸의 머리 글자 s를 따온 기호입니다. 좌표에 있는 함수 y는 fx의 a지점과 b지점 간의 면적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함수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는 수학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읽습니다. 인테그랄도 어려운데 df까지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는군요.
적분의 원리에 따라 수학식을 쉽게 생각해 볼까요? 이 그래프의 면적도 결국은 잘게 쪼갠 사각형의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4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함수 면적에 채워서 넣겠습니다. 그러면 구하려는 함수 그래프의 면적은 4개의 사각형을 더한 값과 근사값이 됩니다. 그림에 나온 4사각형 크기의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각형의 세로는 좌표 x가 a일 때 함수의 y값인 fa와 x구간의 변화량인 dx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각형도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넓이의 합은 fa 곱하기 dx 플러스 fa1 곱하기 dx 플러스 fa2 곱하기 dx 플러스 fa3 곱하기 dx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사각형을 더 잘게 쪼개면 x구간의 변화량인 dx도 작아지고 사각형 넓이의 합은 함수의 면적과 더 가까워지겠지요. 이것이 적분의 원리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적분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고대 시대부터 땅의 면적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굴곡진 땅의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 곡선 안에 작은 사각형을 넣어서 측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고요. 이번 예제에서는 미분함수에서 사용했던 3차 함수 곡선을 땅의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상대적으로 큰 사각형 2개를 넣어서 측정한 면적과 잘게 쪼개어 4개로 만든 사각형을 지었을 때 면적이 어떻게 다른지 스크래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적분의 원리에 의해 사각형을 더 잘게 쪼개어 측정하면 좀 더 정확한 면적이 나오겠지요. 그럼 예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완성된 예제 파일을 열어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를 실행하고 파일 메뉴에서 열기를 선택한 후 예제 파일에 M10 폴더에 있는 M10 적분.sve 파일을 열어보세요. 화면과 같은 적분 예제 프로젝트가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실행 버튼이 2개가 있군요. 하나는 2개라고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4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선 화면 위에 있는 녹색 깃발 버튼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위에 2개라고 표시된 빨간색 실행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다항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안에 녹색으로 사각형 2개가 채워지네요. 그리고 사각형 2개의 넓이의 합이 10.8로 구해집니다.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4개라고 적힌 빨간색 실행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같은 다항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번에는 녹색 사각형 4개가 채워지는군요. 그런데 사각형 4개를 넣고 나니 넓이 합이 17.9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채워지는 사각형을 더 잘게 쪼개니까 눈으로 봐도 채워지는 면적이 넓어지고 그 사각형의 합도 늘었습니다. 이 예제로 적분의 개념이 좀 더 쉽게 이해되었나요?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 더 많은 강의와 자료를 얻으시려면 www.creapple.com 크리에플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 보다 더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